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여드름약과 비타민 A 함께 섭취해도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Q&A 관련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뭐 약 이런 거 관련한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여드름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A를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드름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함유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비타민 A가 요즘 많이 섭취하는 눈 영양제에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여드름 치료제를 매일 먹는 분들이 아닌 이제 간헐적,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2번, 뭐 3번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다루는 거는 먹는 여드름 치료제 중에서도 그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라고 하는 기본 여드름 치료제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는 비타민 A 유도체 약물이라고 해서요. 비타민 A와 뭐 눈 시각 기능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세포 표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피나 점막 세포가 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비타민 A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감소하고 이상각화가 좀 줄어들면서 여드름 관련한 치료제에 활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비타민 A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타민 A가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약하고는 같이 먹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고 사실상 거의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헐적인 약 섭취가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 여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2020년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비타민 A가 남성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 대비 한 59%,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 대비 61% 정도로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A는 연령대마다 권장 섭취량이 좀 다른데, 여드름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19세에서 29세 남녀의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 섭취를 하고 있고, 대략 이 정도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간헐적으로 여드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300 정도의 비타민 A 보충제를 드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나 눈 영양제 보시면은 거의 다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맞춰서 700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시는 권해드리고요. 근데 난 그래도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면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영양제, 즉 비타민 A 과다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여드름 치료제를 함께 먹었을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먹는 중에 이러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는 그 영양제를 중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피부가 기본적으로 건조해지면서 피부 손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가려워진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약해져서 마찰로 인한 외상 같은 게 쉽게 나타날 수 있고, 코 점막이 건조해져서 코피가 자주 나거나 이런 게 들 수도 있고요. 특히 입과 입술이 건조해지면서 구순염, 아마 이거 겪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일에 자기가 먹는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양제에다가 만일 비타민 A가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비타민 A가 결핍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만일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약이 함께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서 이제 눈 영양제 드시던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여드름 치료제를 먹었을 때에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안쪽에 인두 점막이 건조해져서 목이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듣고 나면 사실은 굳이 여드름 치료제와 비타민 A를 같이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A는 기본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돼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극심하게 유전적 결핍이 아닌 이상은 비타민의 결핍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를 드시는 동안에는 비타민 A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라던가 눈 영양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여드름 약을 매일 먹는다 라고 하면은 비타민 A가 없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헐적으로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200에서 300 정도의 비타민 A가 함유된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먹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려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건조해지는 부작용 같은 거 기억하셨다가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꼭 영양제를 중단을 하시고요. 적절하게 나타난 어떤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한테 꼭 먹는 거를 공유하신 다음에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